정말 실리주의 극강인 것 같습니다. 트레이닝이 한 30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테슬라 직원들은 테슬라의 미션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직원 개개인마다 보여서 어떤 사람들을 둘러봐도 이 사람은 테슬라 사람이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조이법을 배웠다의 저자 박규하이고요. 저는 여태까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고 한국 독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출판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,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런 커리어 여정이랑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과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, 그런 것들을 녹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,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국 출장차 한국에 왔을 때 제 집 옆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, 그게 한 20년 정도 됐었는데 그게 없어진 걸 보고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다가 체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급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결정타가 돼서 행동에 옮기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정리를 해서 엮어놨던 게 책이라는 그 매체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책을 쓰는 것 자체가 저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누가 가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툴에 넣은 다음에 그걸 읽기 쉽게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, 그 영감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 내면으로의 질문들을 더 열심히 했던 계기가 됐는데, 일과 후에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,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해서 잘 엮어놨던 것 같습니다.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. 그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다. 이런 것들을 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고 좀 깨우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의 위치에서 다음 위치를 내다볼 때 어떤 것들이 정말 저를 흥미를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열정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항상 바뀌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바뀌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자기 자신을 노출을 시키고 조금씩 더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맨 처음에 정착을 하고 이제 애플에 들어갔는데,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나 한국의 어떤 기업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바로 출근하자마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흥미로웠고, 어떤 형식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실리적이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. 그런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정말 실리주의 극강인 것 같습니다. 트레이닝이 한 30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애플은 일단 규모가 엄청 커져 있었고 이미,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었고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이 좀 정해져 있었던 형태였다면, 제가 조인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스타트업의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고,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엔터프레너십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테슬라 직원들은 테슬라의 미션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직원 개개인마다 보여서 어떤 사람들을 둘러봐도 이 사람은 테슬라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실리콘밸리가 번아웃이 조금 더 오기 쉬운 형태의 조직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을 대표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출퇴근의 그런
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거를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출장을 가면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한테 기대되는 그 역할이 조금 더 한국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자신만의 그 바운더리를 두지 못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역할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번아웃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중간 매니저의 스타일이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하던 거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이만큼 스킬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만큼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을까. 그러니까 워낙 일상생활에서 계속 돌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큰 그림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활동들 예를 들어서 하이킹을 간다거나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결혼식 때 왔었던 그 베스트맨이랑 같이 하이킹을 하거든요. 3박 4일 동안 하는데 전혀 이제 일과 관계없는 얘기들도 하고 저랑 전혀 전공이 다른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좀 일상생활에서 떨어져서 저를 좀 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대기업에 다니면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의사결정이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의견 같은 것들이 자기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켜서 일을 하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었고 사회 초년생인데 그런 난관에 부딪히신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제가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회 초년생 분들을 뽑습니다. 주인 의식을 가져라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정말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자기의 정말 의지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책을 일단 내면서 독자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들께서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신지를 파악을 한번 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예시가 돼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을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럼 아나운서 하겠죠. 어떻게 편집 잘 부탁드려요. 어려서.